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만약에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이 2011년도 때처럼 벼랑끝 진술을 가지고 간다 라고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맥스 드로다운이라는 건 가장 많이 빠진, 가장 많이 올랐던 경우의 숫자를 이제 여기서 표시를 한 거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SPX, 즉 S&P 500 인덱스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LD 같은 경우는 이제 금 ETF입니다. 그리고 TLT 같은 경우는 미국 30년물 금리 채권이고요. 빅스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S&P 500의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이제 한 17%, 금 가격은 한 27%, 채권 가격은 약 한 19% 정도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랐겠죠. 아무래도 좀 그 사이 동안에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자산 가격의 변동이 생겼을 테니까.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이 급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종의 변곡점이 이제 나타난다. 그러니까 향후의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바꿔버릴 수 있는 변곡점이 나타난다 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2021년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2021년과 같은 벼랑끝 진술과 같은 이제 행태가 나타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같은 값을 가지진 않겠지만 약 한 17% 이상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3,800이라고 하는 지수가 이제 사실 빠졌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18%가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채권 역시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대체자산 측면에서, 금 측면에서 봤더니 생각보다 높은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서 신고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볼 수 없었던 금 가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식은 좀 나쁘고 채권은 좀 좋고 금은 많이 오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변곡점이 형성된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장에서 잊혀졌던 약간 부정적인 포인트들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향후의 어떤 경기 방향성에 관련된 포인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자체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높은 변동성 값과 그리고 채권과 주식의 움직임, 이것들이 향후의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에서 이렇게 빅스 값, 변동성 값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2021년에 일어났던 이벤트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데, 특히 자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포인트를 만약에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시장의 어떤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곤란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 부분들이 실제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맥스 드로다운이 어떤 관찰될 수 있는 어떤 실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